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남에서도 여러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50대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국 구일인성을 여행했던 이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26일 저녁 순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격리됐지만 일반 감기로 판명됐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설을 맞아 입국한 남성 한 명도 발열 증상을 보여 지금까지 자택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는 모두 13명. 이 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명인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입국자의 체온검사 대상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각 시군보건소와 종합병원에 간이치료소를 설치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감시나 이런 체제 위주였다고 하면 오늘부터 방역대책본부로 격상을 해서 16개 부서를 협업부서로 저희가 포함을 해가지고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역 방문자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장 14일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복기에 귀국했다면 무증상자로 공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자의 자진 신고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침과 같은 분비물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비롯한 공공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씻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이 죽이는 사멸 효과는 없지만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우선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국내 최대 수출입 항구인 여수 광양항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여수 광양항 부두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중국기항 선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여객선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들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방문 취소와 연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중국 장시성의 도지사를 포함해 시장 개척단, 국악 공연단 등과 함께 대대적인 순방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중국 저장성에 파견한 전남도청 직원 1명도 안전을 우려해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장흥군과 보성군수 등으로 구성된 등량만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도 이달 말로 예정된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수를 취소했고 목포 상공회의소 상공위원 20명도 다음 달 중순 태국 연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임시 개통된 여수 고흥간 연륙연두교를 찾으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5개의 다리와 섬들을 거쳐 육지를 연결하는 색다른 드라이브 코스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개통 나흘째, 여수에서 고흥을 향하는 첫 다리 화양대교입니다. 차량들이 교량을 빼곡히 채운 채 엉금엉금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정체는 조발도 둔병도로 끝없이 이어지지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해연안의 때묻지 않은 풍광에 방문객들은 체증을 기꺼이 즐기는 표정입니다. 5개 다리, 6개 다리인가? 네, 그러니까는 가게통한 거잖아요. 일단 경치도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부터 5번째 다리 파령대교 앞입니다. 연휴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10km도 안 되는 구간에 1시간씩이나 걸리는 심한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수까지 갔다 오는데 엄청 많이 막혔대요. 다리가 나서 굉장히 고흥, 고흥 반도하고 여수 반도 그래서 상당히 멋진 관광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장교인 화양대교와 조발대교, 중로 아치교 형태인 적금대교, 현수교인 팔령대교 등 갖가지 형태의 다리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구간의 매력입니다. 여수 고흥간 해상교량을 임시 개통했던 지난 닷새간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은 모두 3만 8천여 대로 하루 설계 교통량인 7천여 대를 평균 1,000대 가까이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정상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주 공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공원에 관한 그 경관 조명하고 그리고 이제 조른 쉼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대 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자정부터 통행을 차단한 뒤 2월 마지막 주 중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설 연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여수와 고흥의 도서지역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객은 모두 24,883명으로 33,28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수청은 화양 적금 연륙 연도교가 임시 개통했고 기상 악화로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한 정부의 관광 거점 도시 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여수시가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 가운데 국제 관광 도시로 부산광역시 한 곳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21일 9개 기초지자체가 겨루는 최종심까지 진출했지만 관광 거점 도시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관광과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과 교통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도시들의 발전 잠재력과 관광 기반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여수 김포 노선에 대한 임시 운항을 마치고 정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운항 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김포를 왕복하는 50인승 소형 항공기입니다. 신생 항공사 하이에어가 여수공항에서 임시 운항을 시작한 건 지난 3일. 약 2주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친 하이에어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최근 정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명절까지 겹치면서 지난 연휴엔 탑승률이 최대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쪽에서는 항공을 가져가면은 할인해주고 저희들은 또 관광협회 쪽에 그 항공료 할인 등을 통해서 한편 하루 2차례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여수 김포 노선은 하루 한 차례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항공기의 저조한 탑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운항 시간을 변경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대한항공이 여수 김포 노선을 감축할 경우에 대비해 하이에어 측에 대체 운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에어가 노선을 증편을 하게 되면 그 증편 시간을 대한항공이 빠진 그 시간대에 좀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이에어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에어 측은 추가 투입되는 항공기와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여수 김포 노선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논의와 지자체의 고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후보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들에 대한 서류 접수를 마감짓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도 개별 통보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공천 적합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현장 실사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실사단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는 컷오프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사 작업 내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방법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캠프에서는 초비상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 적합도 조사는 종합심사평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청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직함의 사용 여부도 여론조사 실시 전에 공천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호남에서는 직함의 사용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올해 섬진강 두꺼비의 산란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월 18일부터 두꺼비의 산란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산란하는 두꺼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경칩이 오기 전에 산란이 먼저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지구온난화로 겨울 평균 온도가 상승한 것을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소규모 항포구 5개소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합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내륙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제천이 영하 3.5도, 춘천도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도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워낙 포근했던 터라 기온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더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는 비구름이 머물면서 전주 등지로 약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강원 산지로는 약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는 오늘까지 약한 눈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면서 모레까지 최대 10cm가량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지금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도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도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충청도로는 빗방울이 낮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 10도, 부산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